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덕습니다. 자, 올해도 벌써 1사분기가 지나갔습니다. 25%가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인데요. 4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자, 올해도 벌써. 올해 1사분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들이시죠. 다행인 거는 조금 진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전반기까지는 이 여파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저도 교육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아주 뭐 직격탄을 맞는 분야여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힘내시고요. 어차피 뭐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잘 버티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염원과 함께 해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파워컬에서는 조금 엑셀에서 구현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좀 번거롭죠, 파워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서의 가장 최소 핸들링 되는 최소 단위는 셀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셀의 범위를 셀이 하나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름 영역을 짓던가, 뭐 함수에서 브이로그업에서 범위 레인지를 잡던가. 하지만 그 내용을 치고 들어가다 보면 가장 최소 단위는 결국 셀이죠. 이 셀이라고 하는 녀석을 특정 짓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F4 열이라고 이제 F4 셀이라고 보통 명칭을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4가 되는데 6,4 이러면 왠지 수학스럽고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열은 A, B, C, D로 명칭을 하는 거고 줄은 그냥 1, 2, 3, 4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F4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좀 더 거부감은 없죠. 그리고 좀 더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고 수학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행에 대한 의미가 이미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어요. 셀의 주소에. 하지만 파워컬에서는 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몇 번째 줄이냐 이게 의미가 없고 파워쿼리에서의 최소 단위는 열입니다. 열이에요. 날짜라고 하는 열, 방문자 수라고 하는 열. 그 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컬럼이라고도 얘기하고 필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열들이 모인 구조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뭐를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레코드라고 하는 행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구조에서 첫 번째 레코드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글머리가 되는 거죠. 컬럼에 대한 글머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러한 테이블에서 레코드, 첫 번째 레코드가 기본적으로 날짜 방문자 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죠. 이 첫 번째는 테이블의 헤더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의 레코드, 첫 번째 레코드는 바로 지금 보시는 요게 첫 번째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쿼리에서는 행에 대한 개념이 없다. 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먼저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레코드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의 어떤 행을 기반으로 해서 로직을 잡아내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단계가 필요할 때는 파워쿼리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담당자 방문자 수를 저희가 여기다 표시를 한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날짜는 전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부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날짜에서 전일의 방문자 수를 빼주게 되면 전일 대비 방문자 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비율을 구할 수도 있고 숫자를 구할 수도 있고
앞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 조절자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엑셀에서는. 자, 요 셀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셀에서 요 앞에 있는 셀의 위에 있는 셀을 빼줄 거야. 나머지 애들, 제가 더블 클릭하는 순간에 나머지 애들은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로 옆에 있는 셀에서 위에 있는 셀을 빼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서 이 로직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lue 값이 not val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서 텍스트를 뺐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엑셀이 조금 더 유연하시거나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수식이 함수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만들어내겠죠. 경우의 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나는 경우와 오류가 나지 않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건 분기를 통해서 오류가 날 때는 뭐를 해주고 오류가 나지 않을 때는 뭐를 해주면 된다인데 잘 보시면 오류가 나든 안 나든 기본적인 수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 있는 현재 지금 있는 행의 옆에 있는 셀에서 위에 있는 값을 빼주는 게 오류가 나든 안 나든 똑같은 수식이에요. 규칙성은 똑같아요. 일단 규칙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을 가질 수가 두 가지니까 우리는 if문으로 그 두 가지 경우만 분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f문으로 겉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류가 나게 되면 즉 if문에서의 첫 번째 조건의 결과는 반드시 참 아니면 거짓으로 떨궈줘야 되기 때문에 이 로직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나면 참 오류가 나지 않으면 거짓을 던져주는 함수가 바로 isError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sError를 통해서 수식은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요 수식이 오류가 나면 참을 던져주는 거니까요. isError가 참을 던져주는 거니까 참이 나면 아무것도 안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두 개로 블랭크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났으면 그때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오류가 나지 않았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isError 함수에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나 if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거짓이면 그때는 연산을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요거 빼기 요거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함수가 참을 던져주는 거고 참이 되면 아무것도 안 찍어주고 거짓이 나면 계산을 해주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엑셀에서의 구조. 간단하게 엑셀에서는 한 번에 그냥 수식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파워콜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행이 의미하는 요소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쿼리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시는 걸 보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이 부분 지우고 데이터 부분을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자, 파워쿼리를 던져주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테이블로 만드신 다음에 글머리 포함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데이터의 가져오기 및 변환에 가셔서 테이블 및 범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파워쿼리에게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쿼리를 던져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날짜는 날짜 시간으로 먼저 속성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선택하셔서 날짜 시간 되어 있는 거를 현재 지금 날짜로 바꿔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새 단계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현재 단계를 바꿀 거냐 그래서 굳이 새 단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현재 전환 바꾸기를 선택하시면 현재의 잘못 변경된 형식을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그냥 이 라인에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날짜와 방문자 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어렵지 않은 관문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몇 번째 파워콜에서 어떤 로직을 적용하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또는 뭐 책에서 보고 나름대로 그걸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지? 또는 이제, 야, 저거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또는, 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로직을,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상용구처럼 쓰이는, 마치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수거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런 패턴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고착화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프로그램 랭귀지는 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아예 딱 규정이 돼서 제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기능을 다 숙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생각을 전환을 좀 하시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접근하시느냐, 일반화를 시키셔야 돼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들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 사례들을 쭉 보신 다음에는 거기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으시려고 하시거나 그 백단에 깔려있는 의미를 계속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처음에는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해내기 되게 어렵지만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한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규칙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워쿼리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열에 대한 로직이 됐던 어떤 행에 대한 로직이 됐던 데이터 원본에는 없는 로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규칙을 생성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게 아예 처음부터 없는 구조예요. 사용자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내면 돼요. 우리 쉽게 얘기하는 레퍼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참조 테이블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다른 쪽이랑 머지를 시키든가 조인을 시켜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그런 입력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렇게 입력하는 거, 따로 입력하는 거 별로 싫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로직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데이터의 구조에서는 그걸 못 만들어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로직, 그런 규칙이 있죠.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는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상황이 뭐냐면 내가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규칙이 행 단위로 이루어져요. 어찌됐든 간에 행에 대한 요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착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 잘 모르시면. 행에 대한 요소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여기 행에 대한 요소 이거 아니야?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의 1, 2, 3, 4, 5가 의미하는 거는 미리 보기에서 데이터의 순서를 그냥 표현해주는 어떤 글머리 기호지 실질적으로 행 번호라고 하는 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다 뭘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행 번호를 넣으면 뭐 행번호 아니면 행순서라고 하는 뭐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면 열을 만들어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관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뭔가 필요한 로직을 만들어야 되고 없는 로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걔를 써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녀석을 뭐 어떻게 이쪽에 계산을 하시든 뭘 하시든 뭘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계산된 열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함수에서 지정해서 가져오든 사용자가 열을 지정해서 가져오든 예제의 열을 사용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 열로 그 존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접근 키포인트입니다. 솔루션의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파워콜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가 의미되는 게 뭐냐면
어떤 로직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직에서 생성해야 되는 뭔가가 원본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유연한 거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로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참조 테이블을 아예 엑셀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어떤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입력 양식이 있죠. 아니 뭐 증가율, 그 다음에 날짜,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에 대한 저희가 필요한 이 녀석이랑 뭔가 머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변환시켜서 그러니까 이 소스를 사용자가 좀 더 수동적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입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돼. 사용자가 또 뭔가를 입력해가지고 이런 거는 사항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이 안에서 생성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분기점이. 그럼 지금 보시는 여기서는 저렇게 뭔가 레퍼런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뭘 입력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 행에 대한 순서죠. 1번,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 행에 대한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추가에 대부분 만들어져 있다.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변환해서 뭔가를 열을 병합하거나 열을 분산하거나 찢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언피벗을 하거나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있죠. 뭐 그룹화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 로직에 필요한 재료로 쓰일 이 행을 만드는 행위예요. 계속 보시면 루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에 필요한 중간 단계의 재료들을 계속 행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을 가지고 연산을 로직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계속 가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파워쿼리가 지금 처음부터 제 강좌를 계속 꾸준히 잘 들으셨고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셔서 지금까지 저와 같이 잘 따라오셨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도달하시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만의 로직을 만들어내시거나 여러분만의 규칙, 여러분의 업무를 좀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가장 넘기 힘든 가장 고비 지점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많이들 이제 좌절하시거나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럴 때 되시는 게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고비만 넘으시면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 중간 단계의 열을 계속 만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만드시고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다르게 또 막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실력이 쌓이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희열감, 그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때부터 쌓이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은 정말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느끼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탄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헐떡헐떡 또는 이제 여기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시는 분들만이 정상에서의 그 쾌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그걸 죽었다 깨나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에서는 행에 대한 번호가 이제 중요한 거 다행히도 열 추가해 보시면 인덱스 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열을 그냥 눌러 보시면 0, 1, 2, 3, 4, 5 나는 0, 나는 1번부터 시작인데 왜 0부터 시작하지?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우시고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열의 옆을 누르시면 1부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1부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 두 번째. 비로소 각각의 줄을 의미하는 새로운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리고 걔를 막 뭔가 만지고 변형시키고 할 수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보기 싫으시면 뭐 행번호, 행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첫 번째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행에 대한 순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 관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바로 다음 강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이제 정리 잘 안 되신 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두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